안녕하세요. 즐거움이 가득한 집 재미레인입니다. 저는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전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야외 다니면서 몇 군데 많이 찍어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현장 답사 해가지고 몇 군데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책상에서 실내에서 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현장 답습 꼭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대한 이 얘기를 생생히 담고자 많이 다녔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실내에서 한 말씀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저희 손님들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립니다. 쓴다고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강남 부동산 왜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사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만 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무런 머뭇거림이 없이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금이 있는데 그렇게 고민해서 나중에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영영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왜 강남 부동산인가? 참 신기하죠. 예. 저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남권의 부동산은 서울 경기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강남권 위주로 몰리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도 보면 항상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강남에서 뭐든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강남 할까요? 그 이유는 서울 시내를 보면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눠지는데 강남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신도시 계획으로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엄청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래서 운전하기가 참 편하죠. 막말로 어느 한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 지점을 못 모르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턴을 해서 오면은 돼요. 근데 강북은 그런 길이 많이 없죠. 그래서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도로가 좋다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이라든지 공원, 녹지가 많다는 거죠. 강북은 예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구시가지를 그대로 조금씩 고쳐서 쓰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공원들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남은 도로가 아주 좋죠. 공원들도 많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용적률을 높여서 강북 개발에 좀 힘쓰겠다고 하는데 그 개발이 쉽지가 않죠. 보상해줘야지, 기존의 집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지, 도로 넓혀야지. 이 도로 높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100m, 200m 내는 게 아니라 몇 킬로씩 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우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비해서 도로가 참 좋고요. 두 번째로 학군이 참 좋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내 집 앞 가까운 곳, 그다음에 뭐 학교에 거의 상관없이 그냥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생각이 틀려지죠. 이제 좋은 학교, 좋은 학군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참 좋다 보니까 유명한 학교는 거의 다 강남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다 강북에 있었지만 지금은 강남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학교들이 강남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는
학원가가 엄청 유명합니다. 강남 대치동 유명하죠? 대치동 학원가. 뭐 지방에서도 올라온다 하잖아요. 방학 때가 되면 이 정도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군, 학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SRT, KTX 계통으로 지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학군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유명한 학원들은 대치동에 다 있다. 이런 견해 때문이죠. 그다음에 다음에는 뭐 기업들이 있죠. 삼성, 현대, 아주 또 GS, 기타 뭐 유명한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예전에는 강북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은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회사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까 집, 아파트 이런 주택들이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에다가 기업에다가 직장,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남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항상 수요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회사는 강남에 있으면서 강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언젠가는 돈이 생기면 강남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미래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요자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강남권 부동산 중에서도 왜 재건축 아파트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죠. 의심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강남의 재건축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그럽니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좀 많이 없지만 서초에서는 뭐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양쪽으로 매미한 자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로 아주 유명했죠. 그 아파트가 벌써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 아크로리버 그것도 16년에 입주를 했죠. 벌써 3년 4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들은 또 새 아파트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근본주택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아파트하고 옛날 아파트는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 아파트를 살려고 또 사람들이 항상 줄 서서 또 기다리는 현상. 그런데 새 아파트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뜨거운 감자가 항상 되는 거죠. 근데 새 아파트는 뜨거운 감자가 안 되죠. 왜? 많이 없으니까. 근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는 많이 있거든요. 1970년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수명이 40년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이게 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억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사업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초과이익 환수제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재미넷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땅값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입주 때 되면은 땅값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세 차익이 1억 5천 이상 나면은 50%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엄청난 세금이에요. 이것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많이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또 들이게 되는 거죠. 들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또 없는 겁니다. 수요자들은 또 속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다고 강남에 대체할 만한 토지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정없이 높일 수도 없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짓다 보니까 또 고도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새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도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 사업성 좋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입주까지 약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제가 예를 드린 건데,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이 안 좋은 것은 또 조합원들이 싸움이 심해요. 왜? 재건축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또 연기되고 또 지연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항상 부족하죠.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항상 우상향, 즉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거품 하지만은, 여러분들 IMF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국가 부도 위기에 있었지만은 강남의 아파트 살아났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강남의 아파트는 또 살아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너무 묶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출렁거리고 있죠. 지금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조정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정기가 끝나면 또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강남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 받을 때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매수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과 같이 짧은 단계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5년, 10년 이런 단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1억에 샀는데 내일 9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뒤에는 1억 5천, 2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제일 끝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사도 나중에 어깨만큼 올라가서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꼭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진출은 서슴지 마시고 생각날 때 자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들어가세요.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꼭 서슴이 없이 잘했다는 스스로 판단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남에 진출하고 하실 분들은 강남권이라고 하죠. 강남이 아닙니다. 강남권에 내 집 마련,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과감한 투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틀립니다. 주식은 망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볼 수 있을지언정 전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뒤에는 반드시 오른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투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겁니다. 고민이 안 생길 겁니다. 그리고 5년, 10년 항상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이 시간에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꼭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